237년 7월 위나라의 유주자사 관구검이 선비와 오한을 이끌고 가서 요동의 남계에 주둔하면서 공소년을 소환하였습니다. 공소년은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서 요대현에서 위나라의 군대를 받아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관구검은 공소년을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열흘 동안 비가 내린 까닭에 요수가 범람하여서 회군하였습니다. 공소년은 관구검이 회군하자 연왕을 칭하고 소한 연호를 세워서 자립합니다. 불과 4년 전인 233년에 오나라가 보낸 사신단의 머리를 베어서 위나라에 보내서 위나라에서 공소년에게 대사마 낙랑공 자기를 내려서 치하한 사실을 상기하면 위나라가 237년에 이르러서 공소년을 정벌 또는 제압하려고 대대적 군사 행동을 한 사실이 의아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지 위지 공손도 전에 공소년 관련 기사를 보면 이미 그 전에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서 저울질을 한 사실이 위나라의 불신을 크게 샀으며 특히 오나라 사신들의 머리를 베어서 위나라에 바친 233년에 그 공적을 취하하고자 낙랑공 자기를 내려서 이를 제수하고자 위나라의 사신 부용과 섭기가 양평에 도착하였을 때 보기 즉 갑주를 차려입은 보병과 기병으로 군진을 차려서 사신이 머물고 있는 학관을 에워싼 후에 그곳에 들어가서 수배 즉 낙랑공에 제수하는 위나라 황제의 조서를 받는 등 황당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들 섭기와 부용 등에 의해서 위나라 조정에 보고가 되었고 또한 위나라에서 온 빈객을 대할 때 수차례 악언을 내뱉으며 오만방자하게 굴었습니다. 공소년의 이러한 누적된 행위가 위나라의 큰 불신을 야기하였고 결국 관구검의 군사행동을 초래한 것이죠. 삼국지 위지 명제기에 따르면 위나라 명제는 238년 1월에 사마이에게 통수권을 주어서 공소년을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사마이의 일대기를 다룬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이때 사마이는 황제의 전송을 받으면서 위나라의 경도 즉 낙양을 출발해서 사마이의 고향인 온현에 들러서 전송연을 벌인 후에 본격적으로 진군을 시작하여서 고죽과 갈석을 지나서 요수에 이르러서 요수 동쪽의 요대현에 의지해서 그 남북 6, 70리의 군진을 차린 공소년 군대와 대치하였습니다. 즉 요수를 사이에 두고서 요대현 서쪽 건너편에 사마이가 이끄는 위나라 군대가 진주하였고 공소년은 요대현을 중심으로 요수 동쪽에서 그 남북 6, 70리의 병력을 배치하여서 방어하고 있었던 것이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인데 삼국지 공손도 전에 따르면 위나라 군대가 요동에 도착한 때는 음력 6월입니다. 즉 1월에 출정하여서 6월에 요대현에서 서쪽으로 요수 건너편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마이가 이끄는 위나라 군대는 공소년에 정예의 병력을 남쪽으로 유인하였다가 북쪽으로 우회하여서 요수를 건넌 후에 요대현을 포위하는 척하면서 곧바로 양평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삼국지 공손도 전에 따르면 사마이의 군대는 요대현을 북쪽으로 우회하여서 요수를 건넌 후에 양평으로 진군하였는데 이때 요대현 방향으로 향하다가 급박하게 방향을 양평 방향으로 틀어서 진군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요대현을 지키고 있던 공소년의 군대가 황급하게 양평으로 들어가서 수성하게 되었고 사마이의 군대는 양평 인근의 수산에 군진을 차리고서 양평성을 압박하였는데 이로써 사마이의 군대는 요대현에서부터 수산까지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공손도 전에는 요구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요대현 근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당시에 30일가량 비가 내려서 강물이 크게 불어나서 이 요구에서부터 양평성 아래에까지 물자를 운반하는 배를 운행할 수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공소년의 군대가 물러나서 양평에서 수성을 하였는데 결국 한계에 다다라서 공소년이 사마이에게 항복을 애걸하였으나 공소년은
양수가에서 목이 잘리고 결국 요동이 위나라에 의해서 평정됩니다. 이때가 삼국지 명제기와 공손도전에 따르면 음력 8월입니다. 결국 2달여 만에 공소년 토벌이 종료되어서 요동이 위나라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고구려가 위나라의 공소년 토벌전에 협력하여서 참전하였다는 점입니다. 고구려의 참전 규모는 문헌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삼국지와 북사는 수천, 양서와 삼국사기는 1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양서의 기록을 근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편찬 연도를 고려하면 삼국지가 기술한 병력 수인 수천이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위는 공소년을 토벌한 시기인 경초연간 즉 237년에서 239년 사이에 몰래 바다를 건너가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록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 한전은 단지 경초 중에 몰래 대방태수 유훈과 낙랑태수 선호사를 파견하여서 바다를 건너가서 두 군을 평정하였다고 적고 있으나 삼국지 위지 동의전 서문은 경초 중에 크게 군대를 일으켜서 공소년을 죽이고 또한 몰래 바다를 건너가서 낙랑군과 대방군을 평정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서 위나라가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접수한 시기가 공소년 토벌을 완료한 238년 8월 이후인 것으로 이해하게 만듭니다. 위나라의 낙랑 대방 접수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사학계 통설 또는 주류설에서의 주장이 242년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그 원인이 위나라가 몰래 낙랑과 대방을 접수한 것이며 여기서 이 몰래의 객체가 고구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주장은 위나라가 고구려 몰래 낙랑과 대방을 접수하였고 고구려는 이에 반발하여서 요동과 낙랑, 대방 지역을 잇는 요충지인 서안평을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 시기가 공소년 토벌 이후라면 고구려의 242년 서안평 공격의 원인을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로 보는 것과 그 서안평의 위치를 현 단동 애하첨 일대로 보는 사학계 주류의 주장이 설득력을 획득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전은 238년 6월에 외의 여왕 비미호가 보낸 대부 난승미 등이 대방군에 와서 천자에게 조언하기를 청하자 대방태수 유화가 외의 사신단을 전송하여서 위의 경도 즉 낙양에 도달하게 하였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 대방태수 유화는 삼국지 위지 한전의 유훈과 동일인으로 보이므로 이미 위나라는 238년 6월 이전에 낙랑과 대방 두 군의 접수를 완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 사신 난승미 일행이 대방군에 도착하여서 조언을 청한 238년 음력 6월은 사마이가 이끄는 위나라의 공소년 정벌군이 요동의 요대현 건너편에 도착한 시기입니다. 공소년 정벌은 이에 1월에 내려진 명령이므로 1월에서 6월 사이에 낙랑과 대방 두 군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몰래 건넜다는 표현에서 누구 몰래 그러했는가 하는 그 객체가 있을 것인데 기존에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운영하였던 공소년이 그 객체가 될 것입니다. 즉 고구려 몰래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공소년 몰래 바다를 건넌 것입니다. 위나라는 공소년을 정벌하면서 정벌군이 요동에 도착하기 전에 요동에 있는 공소년 몰래 먼저 바다 건너에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접수한 것입니다. 2년 후인 240년에는 삼국지 외전에 따르면 대방태수는 궁준이 돼 있는데 대방태수 궁준이 건춘교의 재준 등을 보내서 이들이 위명제의 조서와 인수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외왕 비미호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자, 242년 고구려의 서안평 공격이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사학계의 일반설이 사실에 어긋나는 헛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는 이미 238년 6월 이전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고구려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위나라에 협력하여서 공소년 토벌전에 참전하고 있었습니다. 즉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가 위와 고구려 두 나라의 협력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이러한 협력 관계는 238년 8월 공소년 토벌 완료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소년 토벌 완료 4년 후인 242년에 고구려는 대체 왜 서안평을 공격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서안평의 위치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위나라가 238년 8월에 공소년 토벌을 완료한 후에 기존 고구려 소유였던 현 압록강 하류역의 안평을 공격하여서 고구려로부터 그 땅을 빼앗아서 서안평을 다시 설치하였고, 이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되찾고자 공격한 것일까요? 그러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정황 기록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소년 시기가 공손시 가문의 최전성기였음을 고려한다면 고구려는 공소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현 압록강 하류역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38년 6월 이전에 위나라는 공소년 몰래 바다를 건너가서 낙랑과 대방 두 군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손시 가문은 천산산맥 동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공손시 가문의 낙랑과 대방 지역 관리는 해로를 통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으니 위나라 역시 해로를 통해서 충분히 낙랑과 대방 지역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요동에서 지금의 평남과 황해도 등지로 통하는 육로의 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동을 비롯한 현 압록강 하류역은 이미 고구려 영토였으므로 고구려가 자기 땅을 공격할 이유가 없고, 고구려가 고구려 소유의 땅을 공격했다고 위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수천리를 쳐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서안평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죠. 242년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배경, 그리고 고구려가 공격한 이 서안평의 위치에 접근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상황을 거듭하여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나라의 고구려 침공 원인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사료인 관구검 기공비는 242년에 고구려가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삼국지 고구려전은 242년에 동천왕이 서안평을 침입하였다라고 적고 있어서 관구검 기공비가 적은 고구려가 배반한 사건이 바로 고구려가 서안평을 침입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국지 관구검전은 위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한 배경에 대해서 정시 연간에 고구려가 수차례 배반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시 연간은 고구려의 침입과 관구검 등의 고구려 침공 등을 아우르는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고구려가 위나라 영역을 침입한 횟수가 242년 서안평 침입 단 한 차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42년 서안평 침입은 그 수차례 침입의 마지막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찌하여서 242년 이전까지 위나라 영토, 즉 본래 공소년의 영토였던 곳을 수차례에 걸쳐서 침입했던 것일까요? 238년 1월에 위 명제가 정벌조서를 내렸고 같은 해 8월에 공소년 토벌이 완료되었으며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이때 총사령관이었던 사마이가 요동을 정리하고 회군한 시기가 같은 해 연말의 겨울이었으므로 공소년 토벌을 목적한 위나라와 고구려의 협력 관계는 적어도 238년 연말까지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나라의 불화는 사마이가 요동에서 위나라로 돌아간 238년 연말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이 됩니다.
239년부터 242년까지 기존 공소년의 영토에서 위나라의 영토로 전환된 지역 가운데에서 고구려가 군사 행동을 수차례 감행한 곳은 238년 6월 이전에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가 위와 고구려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전혀 해치지 않았으므로 낙랑과 대방 또는 그 관련 지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응당 공소년의 본거지였던 요동 지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고구려의 공소년 토벌 참여 과정에서 위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어떠한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위나라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구려의 군사 행동을 유발하였을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응당 최소한 기존 공소년 영토의 할양이거나 공소년이 요동의 본거지를 두고서 비교적 독립적인 세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요동 태소직을 세습한 바와 같이 위나라에 칭신하는 조건으로 고구려에게 요동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약속했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나라가 이러한 종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239년에서 242년에 이르는 시기에 고구려에 수차례에 걸친 군사 행동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그 침입 지역은 앞서 논설한 바와 같이 응당 요동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즉, 만약 문헌에 239년부터 242년까지 그 사이의 시기에 고구려의 요동 지역 공격에 대한 기록 또는 그 관련 정황이 존재한다면 그 일련의 과정이자 타격 지역인 서안평의 위치 역시 이들 요동 지역과의 연관선 속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삼국지 위지 제왕기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먼저 239년 6월 기사를 보면 요동의 동다편 관리와 백성이 바다를 건너와서 제군의 경계에 살게 되자 옛 종성에 신다편을 설치하여서 그 백성을 옮겨서 새로 설치한 신다편에 살게 하였다. 동다편은 답시연 또는 답진 등과 관련된 지명이므로 현 대련시 금주구 또는 금주구의 동쪽 근방을 그 위치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지도에서 답진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대련시 금주구입니다. 신다편이 설치된 종성은 태평 환우기와 독사 방역이요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등에 따르면 반종성으로서 치천현 서남쪽 60리에 있었습니다. 치천현은 현재 산동성 치박시 치천구로 그 지명이 남아 있어서 반종성에 신설했다 하는 신다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리와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너오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239년 6월이면 사마이가 공소년을 토벌한 지 10개월여가 지난 시기로서 동다편의 관리와 백성들이 위나라와 공소년의 전쟁을 피해서 피난왔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정되었던 공소년 세력이 다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마이가 재반란의 여지가 들어설 수 없도록 요동을 완전히 정지 작업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서선제기에 따르면 사마이는 요동을 토벌하여서 공소년을 참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소년이 임명한 관리와 장교들을 수천 명 도륙하였고 또한 기존 공소년 휘하 옛 백성 가운데에서 15세 이상 남자 7천을 처형하여서 경관을 쌓게 하는 등 요동을 완전히 평정하여서 공소년의 흔적과 재생의 싹을 완전히 지워서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요동 동다편 관리와 백성들이 요동에서 산동 지역으로 집단으로 건너온 까닭, 그 배경이 대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들이 요동에서 위나라 내지인 현 산동성 지역으로 건너왔으므로 이들의 이주를 야기한 집단이나 세력이 위나라 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위나라가 아닌 집단이나 세력, 기타 요인이 이들의 집단 이주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거의 동일한 패턴의 집단 이주가 그 이듬해인 240년에도 발생합니다. 240년 2월 기사를 보겠습니다. 요동의 문현과 북풍현의 백성이 유사하여 바다를 건너왔기에 제군의 서한현, 임치현, 창국현의 경계에 신문현과 남풍현을 설치하여서 유민들로 하여금 살게 하였다. 유사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유민이 이주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서 이주하는 피란민의 이주를 뜻합니다. 독사 방여 기회에 따르면 서한현은 장산현의 동남쪽에 있으면서 임치현과 경계를 접하였는데 장산현은 현 산동성 빙주시 추평현의 동남부와 치박시의 서북부에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서한현이 대체로 현 치박시 주촌구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치현은 주촌구의 동쪽에 그 지명이 현재 임치구로 존재하므로 역시 그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창국현은 현 치박시 지천구에 있었던 치천현의 동북쪽 35리에 있었다 하였으므로 역시 그 위치의 대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서안, 임치, 창국현 지역에 신문현과 남풍현을 새로 설치해서 피란하여서 바다를 건너온 요동의 문현과 북풍현 백성들을 살게 하였다는 것인데 문현은 사학기에서 대체로 평곽현 근방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북풍현 역시 평곽현 또는 양평현 근방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239년에 동답현 유민과 240년에 문현 및 북풍현 유민의 청주 제군 유입은 평곽과 양평 등 요동 중심지와 답진 근방의 요동 남부에서 239년에서 240년에 이르는 시기에 비교적 계속하여서 유민 발생을 촉발하는 어떠한 요인, 구체적으로 군사적 침입이 연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산동 제군의 기존에 있던 현에 편입하여 살게 한 것이 아니라 무려 3개의 현을 새로 설치해서 옮겨서 살게 한 것으로 볼 때 이때 발생한 피라민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서에는 239년과 240년 두 차례만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요동에서 산동으로 피란해온 규모 그리고 그 출신지가 더 많고 다양했을 것이라고 역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 피라민 대량 발생의 원인은 삼국지 관구검전이 적고 있는 바와 같이 고구려의 수차례 침입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요동에서의 산동 지역으로의 피란민 발생은 여진의 동경도 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란민이 바다를 통해서 이주하다가 등주 앞바다에 타기도에 표류한 1117년의 사례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경도를 침입한 여진 군대를 피해서 고려로 피란 가던 요나라 백성들이었는데 그 규모가 200명에 달하였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3세기 요동 피라민은 위나라 내지로 피란온 이들이었고 1117년의 요동 피라민은 고려로 항해하다가 표류한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요동의 북부는 이미 공손시 시절에 그 현도군의 규모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는데 239년 이후에 고구려의 침입은 주로 평곽 부근에서 그 이남 지역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이들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천산산맥 동쪽 지역이 영토로서 확보돼 있었어야 합니다. 당시 현 압록강 하류역은 안평 및 안평구로서 고구려 영토였고 239년에서 240년에 이르는 요동 지역의 피라민 발생이 평각 부근에서 요동반도 남도에 이르는 요동 중남부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삼국지 위지 제왕기에 239년 동답현, 240년 문현과 북풍현의 순차를 보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연쇄적인 일련의 사태로서 242년의 서한평은 이 패턴으로 보고온데
문현 북풍영 지역보다 북쪽에 위치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동에는 여러 현과 성이 있었을 것인데 이들 현들의 백성들, 대량의 유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 피난한 데에는 사서가 기록한 이들 현들뿐만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요동의 다른 현과 성들도 침입에 따른 피해를 받아서 도움이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방비가 취약한 요동 남부와 천산산맥 서부 인근의 변방 현들을 공략하면서 북쪽으로 타고 올라갔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 치수가 있는 양평현을 봉쇄하여서 단절시키는 것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2년에 고구려가 공격한 서안평은 요동의 행정 치수가 있는 양평 부근의 요충지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는 요대현과 마찬가지로 요동을 그 서쪽과 단절시킬 수 있는 곳으로서 양평현의 서쪽 부근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서안평 한 곳을 공격하였다고 하여서 위나라가 유주자사 관구검을 시켜서 왕복 수천리에서 1만리에 달하는 대원정을 그것도 2년여 두 차례에 걸쳐서 단행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삼국지 관구검전의 기술대로 고구려의 수차례 침입과 이에 따른 요동의 결정적 위기 상황이 그 배경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39년 동답현, 240년 문현과 북풍현, 그리고 242년 서안평으로 연쇄되는 고구려의 군사 행동이 바로 그 배경의 단서이자 사실 정황입니다. 위 명제가 공소년 정벌조서를 내린 238년 1월부터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242년까지의 상황을 사실 맥락에 맞게 다시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천산산맥 동쪽에서 압록강 하류역에 이르는 현 단동지역 그리고 청천강의 이북 지역까지는 당시의 고구려 영토였으며 압록강 하류역에는 안평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안평은 고구려의 서해 입출구이자 대외 관문이었습니다. 위나라의 낙랑과 대방 접수는 사마이가 요동에 진주한 238년 6월 이전에 이미 완료가 돼 있었고 위나라가 이들 두 군을 접수한 것과 242년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사실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42년에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사건은 239년 동답현, 240년에 문현과 북풍현에서 바다 건너 현 산동반도로에 피란민 발생과 연쇄되는 것으로서 삼국지 관구검전이 기술한 대로 고구려의 수차례에 걸친 요동지역 공격이라는 그 일련의 사태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242년에 고구려가 공격한 서안평은 양평현 인근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양평현의 서쪽, 요대현의 북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51년 관나 부인과 서해 기사의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세기 서안평과 소수맥을 검토합니다.